정말 독특한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만 불편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 영화였죠. 영화가 개봉한 후 멕시코에서는 문화적 전유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문화적 전유는 미국에서 주로 언급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저 역시 멕시코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건 영화 속 문화의 주인인 멕시코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불편함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추앙받아도 되는 걸까 였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영화 속 인물들은 에밀리아를 성녀처럼 떠받들지만 모든 진실을 아는 관객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해약왕을 미화한다 라고 비판하기에는 의도된 불편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실제 멕시코의 현실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인간 사회의 부조리함은 충분히 공감되게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점이 이 영화의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느꼈죠. 그래서 엔딩의 결과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주인공 리타는 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한탄합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력이 없죠. 그녀는 물질이 정신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마니타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리타와 마니타스는 거울처럼 묘사됩니다. 사무실의 책상도 유리를 두고 반대편에 있으며 서로 마주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마니타스 역시 자신의 주변을 이루는 물질적인 환경이 자신을 결정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꾸며내죠. 의사와 리타의 대화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투는 내용인데요. 결국엔 마니타스의 정신이 여성성을 확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의 수술을 맡아줍니다. 이 모든 일은 마니타스의 돈 덕분에 가능했죠.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그의 돈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돈입니다. 리타와 마니타스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러운 돈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움직이는 물질적인 부분은 돈이고 정신적인 부분은 이기심입니다. 나쁜 돈을 이기적으로 쓴 결과가 거대한 자선단체의 탄생이라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사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나를 위해 행해지고 돈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진실을 아는 관객은 에밀리아가 성녀처럼 추앙받는 게 불편하고 잘못되었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자선사업체는 분명 사회를 더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죠. 마니타스를 수술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몸을 고치는 사람이지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니타스가 에밀리아가 된 후 사회의 겉모습은 달라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영혼도 고쳐졌을까요? 이 영화는 트랜스젠더가 메인 주제인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저는 그저 하나의 표현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외면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온 셈이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에밀리아가 원래 남자였다는 것보다는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화적 전유 논란이 나온 후 감독은 멕시코에 대해 잘 모르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음을 인정했는데요. 이 역시 그가 멕시코보다는 그저 어떤 혼란한 사회,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진 사회를 가져다 쓰고 싶었던 것이라 추측됩니다. 트랜스 여성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리타와 의사가 계속 그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에밀리아의 아들이 아빠와 같은 냄새가 난다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부주의한 연출들이 나오는 점에서 이 작품이 트랜스젠더나 멕시코 영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다루는 부조리극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했는데요. 리타와 에밀리아는 처음엔 아주 다르죠. 겉모습도 성격도 위치도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서로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점점 더 자매처럼 닮아가는데요. 외적인 성별이 같아지고 경제적 신분도 비슷해지며 나중에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집에 살죠. 결정적으로 리타가 전화를 해서 쓸만한 놈 7, 8명 준비시키라는 장면에서는 어느새 건달이 되어 있던 범죄와의 전쟁 최익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타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 에밀리아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위해 부정과 결탁했으며 결국엔 내가 가진 것을 합리화하고 그녀가 혐오했던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리타는 멕시코를 떠나 외국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에밀리아도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 삶을 얻으려 했죠. 이들은 돈을 이용해 물질적 환경을 바꾸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결국 본질적인 내면을 바꾸지 못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반쪽짜리 나를 발견하죠. 여전히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며 원하는 것을 돈과 폭력으로 얻어내고 자신을 위주로 행동합니다. 여성이 되고 싶었던 정체성은 확실했지만 거의 평생을 살아온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저버릴 수는 없었죠. 그렇기에 그녀는 자선 사업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죄를 씻으려는 행동인데요. 결국엔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자신의 입으로 모든 걸 고백하기 전까지 엉킨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리타도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의 부패를 벗어나 런던에서 일하며 살던 그녀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 돈의 출처가 다시 찾아오자 두려움에 떱니다.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는 반대로 필연적인, 운명적인 결과임을 뜻하죠. 돈으로 도망치려던 리타는 결국 돈에 붙잡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거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에밀리아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없는 부패한 사회에 갇혀있던 리타, 두 인물은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를 돈으로 바꾸고 물질적으로 변화시켜 억압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사라지면 달라질까요? 멕시코의 또 다른 최대 수출품은 건강식의 대명사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비싼 값에 팔리고 인기가 높아지자 카르텔이 아보카도 농장에 관여하고 돈을 쓸어담고 있다고 하죠. 오직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이 그대로라면 외적인 모습이 에서 아보카도로 변하든 카르텔에서 자선 사업으로 변하든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리타의 도움으로 범죄자들이 당당히 풀려나던 법정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죠. 리타는 돈 때문에 일하고 살인자들은 돈 때문에 자백을 하며 제시는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저 돈일 뿐이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던 영혼에 달려있는 일이겠죠. 영화의 엔딩이 주는 찝찝함은 우리가 물질에도 가치관을 부여하기 때문이겠죠. 더러운 돈이 선한 일에 쓰여도 되는 걸까? 추악한 영혼이 돈으로 구원받으려 해도 될까? 고민하게 된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